되도 않은 무슨 뭐 정책 이딴 개소리 그만하고 코로나 국비 대출 전액 탕감 이거 내밀면 나 그 사람 그냥 줄 겁니다 표.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폐업 아까 그 목소리 길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목소리 길님이 이제 태권도 사단이시래요. 아버님 때부터 대대로 이어오던 체육관이 코로나 때 폐업을 했답니다. 제가 파묘 영화를 다시 리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아 그래요? 아버님이 은퇴하신 걸 물려받아서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 폐업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내가? 기획사를 폐업했다? 아 기획사 하시다가 제가 지금 이거 나온 얘기를 그냥 하는 거라 제가 그 어떤 자료나 뭐 증빙 같은 걸 준비하지 못해갖고 지금 검색해갖고 뭐 하나씩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처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막 썰을 풀게요. 썰을 푸는데 제가 이거 하려면 약간 빌드업이 필요해요. 빌드업이 필요한데 코로나 폐업을 여기다 놓고 뭔 빌드업이 필요하냐? 저는 1번, 2번 안 찍어요. 이번 총선에도 1번, 2번을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느냐? 그 얘기는 뭐 몇 번이나 했고 그 제 라이브 오시는 분들은 뭐 뻔히 알고 계신데 저는 이명박 선거운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명박을 엄청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베는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왜냐? 세월호 때문에. 저는 세월호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있어요. 세월호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덮으려고 했죠. 박근혜가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진도로 바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옷 벗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박근혜를 떠받치고 있던 이정현이라는 작자가 MBC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좀 봐주시오 했다가 박근혜가 자빠지게 되는 결론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주 주제가 코로나 폐업이니까 아무튼 저는 박근혜가 왜 탄핵됐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 편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명박의 딱 하나의 큰 실정 때문에 이제 보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냥 멍하니 뭐 제야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런저런 뉴스를 소비하다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왜 이따구로 대처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약간 진보 쪽 성향을 띠게 됐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진보에 제가 발담금 시간이 되게 짧은데 이 세월호가 진보가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보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자빠진 건 보수가 자빠졌어요. 박근혜가. 근데 저는 보수에는 이미 등을 돌렸고 진보 쪽에 살짝 발을 담갔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진보가 잘못했네. 근데 그게 있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얘기를 풀게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재인도 그렇고 박주민도 그렇고 밑에 그리고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그다음에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영화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날바다 이런 거 그렇게 열심히 세월호를 규명하겠다 떠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세월호가 규명이 안 됐죠. 전혀 안 됐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대충 내용을 듣는 바람에 야 이거는 진보 잘못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진보도 저 지지를 철회했고 그래서 나는 1번, 2번 영원히 안 찍는다. 왜? 나는 귀가 얄팍해가지고 팔랑팔랑 귀에다가 이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 너울너울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느니 그냥 그 배에 안 탈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3번 이하 여러 개의 캐스팅 보트 중에 하나를 찍겠다. 그렇다고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불심으로 대동단결 뭐 허경영이 나라를 구하네 뭐 그런 당은 안 찍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허경영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허경영 지지자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리던데 저는 허경영 지지 안 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말을 막 한 거 같아서 사과를 한 거지 저는 허경영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저는 캐스팅 보트 중에서 뽑는 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자빠졌냐? 더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은 일로 빠져가지고 삼천포에서 못 헤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코로나 폐업으로 가면 제가 지금 팩트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그 목소리 길님이 코로나 때 폐업하셨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로 이제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 거 국가에서 준 거 3에서 5억 사이 지급이에요 지급 돈을 줬어요 그냥.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소상공인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물건 쇼핑하고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죠. 우리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난리 났었고요. 미국에 막 물건이 없어가지고 수출하느라 난리가 났었고 전 세계 게임 같은 거 막 블리자드, EA 뭐 유비소프트 이런데 막 역대 최대 실적 내고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NC소프트도 막 100만 원 찍고 200만 원 간다 막 가자 막 이러고 막 코인 터지고 난리가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생각해 보면 일본 돈이 없잖아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지금 빵 프로고 그때는 마이너스 0.1% 0.2% 이랬어요. 은행에 돈 넣으면 보관료가 빠져나가 이자가 안 붙고 그런 일본이 약 3억 지급. 그러니까 사업자마다 약 3억씩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일본도. 그래갖고 별로 안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망해 나간 거 부지기수고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촌에 와 있잖아요. 전북 익산에 와 있는데 맛집이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맛집이었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냥. 손님이 안 가니까 뭐 10시까지만 장사하라 그러고 뭐 가게에서 술도 못 먹게 하고 뭐 4인 이상 집합 금지, 2인 이상 집합 금지, 뭐 7인 이상 집합 금지 맨날 때리고 어디서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또 때리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가 어디라니? 너랑 나랑 같은 지역에 있잖아 지금. 몇 군데 돼. 뭐 고깃집도 신동에 있는 고깃집도 하나 있고 곱창집도 하나 망했고 내가 가던 집, 내가 아는 집이 그렇게 망했어. 내가 아는 집이 이 지역에서 한 5개 정도 망했는데 다 맛있는 집이었어. 맛없는 집은 나 관심이 없으니까. 식당 이름? 찾아봐야지. 내가 위치도 아는 데가 한 3군데인데 원래 편의점이었던 데가 약국이었던 데가 편의점 됐다가 그 고깃집이 됐는데 지금 망하고 또 편의점 돼버렸어.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내가 나중에 이거 차차 알려줄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뭔 짓 했냐 이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대출 뭐 지원금 어쩌고 해봤자 한 100만 원 줬나? 뭐다 해서 아무튼 1000이 안 넘죠. 아무리 뭐 이렇게 줬다 그래도 그냥 얼마 그냥 용돈 준 정도지. 이게 그 개인한테는 100만 원이면은 뭐 아껴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치지만은 크지도 않아. 그냥 사업체 알바 한두 명 쓰는 사업체는 그냥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대출을 해주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금리를 올려.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대출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금리를 올려. 여기서 할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다시 또 본론 정치로 넘어가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번, 2번을 던졌다고 해서 3번 이하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될 리가 없는 거지. 어차피 1번 아니면 2번이 대통령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내가 1번에서 누구 아니면 2번에서 누구를 좀 적극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한도 아니야. 딱 이명박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좀 놔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정치적 중립을 내 스스로 지켜보려고 진보에서 하나 보수에서 하나 이렇게 봅니다. 눈여겨보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탄핵이 되건 말건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보수에서 홍준표 혹은 유승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적합하다고 봐요. 그리고 진보에서는 이재명 혹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잠룡이 있는데 이준석 봅니다. 그 외에 없어요. 뭐 조국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은 나는 왜 그렇게 조국이 족박 같지? 지금 그냥 오프 더 레코드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조국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줬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선 쫄아있더니만 갑자기 사회로 뛰어나와서 총선 때 되니까 쫄았나? 뭐 하자는 거지? 아니 조국은 그 쫄았나 멘트가 한동훈 윤석열한테 한 멘트가 아니고 이재명한테 한 멘트 같아. 결국 조국이 가장 피해를 크게 끼친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잖아요. 민주당. 나는 조국은 잘 안 본다. 조국 왜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준석이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을 비례로 꼽고 자기는 지역구에 직접 가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선으로 보여줬어. 나는 이준석이 이번 총선에서 진짜 큰 자산을 쌓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영삼인데 김영삼 거의 리틀 김영삼급이다. 저는 이준석한테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이준석이 나는 양두구육했어, 나 개고기 팔았어 이럴 때 야 그 의리도 없다. 진짜 좀 정권 위험해지니까 버리고 바로 뛰어나오냐. 그래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이준석이 보여준 행동은 총선에서 보여준 행동은 가히 대선급 거물의 초석을 닦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코로나 폐업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는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는 건 이재명과 문재인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저는 지금 뭐 이재명 선거운동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 폐업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정권이니까. 그럼 이재명이 그때 뭐라 그랬냐? 숫자는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아니니까. 그때 백종가를 풀어가지고 사업자들한테 풀작을 했었어요. 이재명이. 근데 통과가 안 됐죠. 문재인이 막았다고 보는데, 근데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문재인은 속았고 이낙연이 막은 거다. 홍남기가 막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문프는 속았대. 근데 그 이낙연이랑 홍남기를 지명하고 잘라라 해도 끝까지 안 자른 게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막았다고 하는 거에 하등 잘못이 있을 수 있나? 이 사람이 다 책임지는 사람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은 100조를 풀어가지고 민생지원금으로 국민들한테도 뿌리고 사업자들한테 뿌리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게 문재인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요즘 뭐 무슨 란이나 무슨 대나 뭐 이런 무슨 쓰나 뭐 이런 이제 그 보수 측 유튜버들이 문재인 실드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근데 문재인을 욕을 하면서 문재인 실드를 쳐줘.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이 주장했던 100조 지원을 막을 때 문재인 쪽에서 했던 얘기가 야, 그 돈을 결국에 이 코로나 끝나면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올리자는 거냐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생각해보시면 홍남기가 돈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산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를 뉴스에서 막 터트렸었는데도 홍남기는 안 돼, 이 돈은 위기를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는 돈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최고 위기 아니냐? 홍남기는 지금은 버텨낼 수 있어. 어쨌든 우리는 위기를 위해서 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돈을 안 썼어요. 돈이 있는데 안 쓰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다 얻어맞았습니다. 복수의 길림 같은 그런 분들. 하다못해 노래방 하던 사업자들 엄청 망해 나갔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OECD 중에는 없어요. 적어도. 돈을 그냥 줬다고요. 국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미국도 줬고 일본도 줬습니다.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튼 우리나라가 중국 따라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국, 일본 많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돈을 안 주고 버텼어. 그걸 한 게 문재인이야. 사람들이 지금 보수축 유튜버들이 저는 진성호 TV도 보고요. 뭐 스픽스도 보고요. 가로세로도 가끔 봅니다. 가끔. 가로세로는. 좀 이슈를 터트리는 힘은 있어요. 어쨌든 가로세로가.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안 봐요. 얘네들 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 김어준은 아예 안 봐요. 그냥. 좀 정리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정리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했던 일과 이재명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건데 지금 보수 측의 논리가 보수 유튜버 기준으로 보수 유튜버들 논리가 문재인을 실드 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을 실드 쳐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문재인을 욕해요. 이재명도 당연히 같이 욕하지. 보수 유튜버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라이브를 시작했고 3시간 40분을 떠들다가 정치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자료도 없이 떠들려니까 맥히네요 자꾸. 아무튼 정리는 잘 안 되지만 계속 얘기하자면 과연 지금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국민연금 올린다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을 인상하자고 할 때 지금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인상하자는 얘기를 한 건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올리자 그랬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 그러죠? 국민연금 지금 올리면 내는 거는 우리 30대 40대인데 받는 건 70대 80대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50만 원도 낸 적이 없는 사람들,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면은 그 돈이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우리는 70살까지 국민연금을 납부만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3, 4년 전에 생각해보시면 그 얘기를 문재인이 하고 있었어요. 이낙연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올리자 그러는 건 국민연금 늘리고 세액을 늘리자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이었고 그 반대 논리로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거 뉴스 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문재인 어머니가 그냥 그 제사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국화꽃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도 보내고 근조기도 보내고 뭐 돈만 보내기도 하고 문재인 집으로 뭐 그런 게 왔단 말이죠. 장례식장으로. 근데 문재인이 딱 이재명이 보낸 근조기만 반송을 시켰어요. 이건 뭐 쪼잔한 건지 뭐 매기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총선 때 보면 왜 밭갈이 한다 그러죠? 진보 쪽에서.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가지고 그 민주당 쪽 지지도가 좀 올라간, 원래는 국힘 지지층이었는데 이재명 지지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서 경합이 되거나 국힘이 안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국힘 텃밭이었는데 민주당이 당선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지역들이 한 9개, 10개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문재인이랑 조국이 거기만 돌아다녀, 거기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명박이 광주, 여수, 순천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러는 꼴이에요. 그러면 거기 국힘 지지자들도 좀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이명박 진짜 싫어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총선 때 하고 다닌 게 파토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물론 보수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자세히 볼 일이 없지. 국힘 보기도 바쁘잖아요. 국힘도 지금 정신 없거든요. 지금 싸우는 게 지금. 민주당 안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게 이재명 비셔스 오러브댐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한 당 같지만 이게 한 당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이거 싸우고 있어요 지금 둘이. 이거는 보수 지지자분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깃발을 반송시켰다니까. 깃발을 버리면 버렸지 뭐하러 굳이 반송을 시킬까?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국힘 대 민주당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걸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애국보수 대 빨갱이지 뭐. 이 싸움이었어요 그냥. 이거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 구도였거든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서서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야. 이게 더 이상 이게 아니에요. 애국보수 빨갱이가 아니고 국힘민주당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국힘 정부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국힘 정부 맞아요. 문재인의 이 한마디 있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문재인 등 지고 국힘 와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럼 문재인 등을 졌잖아요. 감동이아 님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제 하던 얘기 계속하면 윤석열이, 저는 지금 모든 정치인을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박정희가, 전두환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명박이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문재인 등 지고 국힘 와서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누구 수사해야 되지? 문재인 수사해야 돼요. 문재인 소환된 적 있나요? 한 번도 소환된 적 없어. 안정권 씨가 문재인 사저 가가지고, 양산 사저 가가지고 저승 사저 옷 입고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 뭐 막 방송하고 난리 났죠. 막 굿하고 그랬어요. 안정권이 처벌받았죠. 문재인 멀쩡해. 왜? 문재인을 등지고 왔는데, 문재인을 배신하고 왔던, 문재인을 버리고 왔던, 어쨌든 문재인이랑 적이 됐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죽어도 안 부르네. 오히려 이재명만 잡아다 족치네. 왜지? 윤석열이 청와대를 버리고 나갔죠.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첫 공약이 뭐였습니까? 공약?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공약. 우리 촛불 집회 때로 돌아가서 뇌를 이렇게 프레시하게 해보면 문재인이 처음 내놓았던 일성,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처음 내놨던 일성이 청와대를 떠나겠습니다 였어요. 그때는 용산 얘기는 안 했고 시청사에다가 대통령실을 만들고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국민들이랑 악수하고 맥주 한잔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대로 했어요. 내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2기 정부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인가?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으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2기 정부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민주당 정부이기는 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알아봐야 될 건 노무현입니다. 국힘에서 노무현은 뭐긴 뭐야. 그냥 코알라지. 근데 국힘에서 볼 땐 코알라지만 진보가 볼 때는 그냥 김대중의 현신이자 뭐라 그럴까? 뭐 상징적 인물이죠. 노무현은 굉장히 진보에서는 큰 가치를 지닌 인물입니다. 국힘에서는 코알라지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 즉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네, 팩트가 아닙니다. 체크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노무현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으나 추락은 맞다. 추락은 했으나 사망은 아니다. 어떻게 됐느냐? 경원이 업고 뛰었습니다. 업고 뛰어서 어디로 갔느냐?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갔어요.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도착했을 때 노무현 가족들이 우르르 이제 쫓아갔겠죠. 차 타고. 그 상황에서 나타난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나타나서 의사와 노무현 가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노무현 사위 곽상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때 변호사였어요. 곽상원 변호사. 지금 종로구에서 당선된. 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이 와가지고 가교 역할을 계속 했단 말이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경규가 진행했던 SBS 그 힐링 캠프, 거기에 문재인이 출연해가지고 그 자기 고백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노무현 그 추락 사건 당시 있었던 일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좀 의심 가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문재인이 나타나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양반이 나타납니다. 김경수, 소위 드루킹. 김경수는 드루킹이 아니에요. 드루킹은 따로 있고, 드루킹이랑 일을 같이 했다. 무슨 일? 댓글 조작. 그걸 했다고 추미애가 집어넣었죠. 깜빵에 김경수를. 김경수가 나타나요. 양산 부산대병원에. 뭘 갖고 나타났느냐? 노무현의 유서입니다 하면서 이런 걸 하나 프린트해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노무현이 타자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놨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 죽을래니까 그냥 대충 화장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묻어줘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그 유서가 나온 거예요. 짧은 유서가. 문재인이 그걸 보고 가족들한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생명유지장치 달고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분의 뜻이 자살이니 보내드립시다 라고 미세도록 설득을 합니다. 왜? 진짜 그 유명한 그 녹음본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노무현이 소리 지르면서 내 친구 문재인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다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진짜 노무현 마음을 아는 친구라는 양반이 듣도 보도 못한 프린트물을 하나 갖고 자살 맞으니까 지금 산소호흡기 띄시다 뛰었어요. 그 다음날 뛰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도착한 다음날. 근데 더 웃기죠? 이 웃긴 게 뭐냐면, 추락해서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질 거 아니에요. 추락인데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진 사람을 업고 뛰었어. 뭐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그 푸들 강아지가 뒷다리가 부러졌었는데, 그 뒷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 병원까지 가면서 저를 몇 번 물었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우니까 묻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추락했는데 그걸 업고 뛰었다니까. 너 죽어라 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유서가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죠. 법적 증명력도 없고 법적 증거도 안 돼요. 그냥 컴퓨터 파일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기 부인 이름이 매 헷갈려. 다 비슷해. 김정숙, 권양숙, 뭐 원숙, 먼숙, 나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랑 같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몇 년 전에.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 뭐 신변 비관에서 뛰어내릴 수는 있지. 그래도 각막이라도 적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힐링 캠프에 나왔던 문재인이 그 얘기를 직접 자기 입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거 보는 순간 진짜 그 내막을 대충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되게 쇼크 많이 받았어요. 저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선, 저는 아니고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씨 노무현 왜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그리고 보수 중 일부가,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편을 들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남는 게 요겁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이재명은 왜 부산대병원에 안 가고 서울대로 이송했을까? 왜긴 왜요? 그 부산대병원이 양산 부산대병원이니까 그렇지. 아마 좀 이재명 가족들도 좀 깨름칙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던 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놀래가. 그래서 어떤 아주 몰지각한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 들어온 음모론이 약간 흥미로우시면은 롯본기 김교수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온갖 자료랑 막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깊이 있는 얘기를 더해갖고 설명을 해주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알고 보셔야 될 게, 이 사람은 이재명 극렬 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보면 뭐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배제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통령 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 노무현 죽음에,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그리고 왜 문재인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왜 문재인 편을 들고 있는가? 문재인을 욕하면서 문재인 편을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많이 돌아온 것 같고 좀 약간 정신이 없는데, 제가 좀 몸이 좀 약간 정신없어서, 지금은 국힘 대 민주당 이 구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그냥 전국이 다 뒤섞이고, 왜 그 586 운동권들도 국힘에도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소위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하태경,
김문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국힘에서 도대체 뭐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내각제. 그냥 이게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과 이게 싫은 사람들로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이게 덩어리가 하나인 거라.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아웃사이더들이 지금 눈에 좀 띄는 건데 그 아웃사이더가 이제 홍준표, 이재명 정도? 둘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은 눈에는 띄는데 잠룡이긴 한데 내각제를 지지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좀 껄쩍지근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이준석은 약간 파이팅을 보여줬다. 그래서 좀 마음이 간다. 그 정도지. 요 두 사람은 좀 그렇게 내각제를 지지하는 축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 이재명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도 선거운동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들이 앞뒤도 잘 안 맞고 지금 정신없는 데다가 두서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코로나 폐업이 문제가 된 목소리 길림한테도 큰 타격을 줬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문재인 정권이고 이들은 내각제 추진 그리고 요 세력이 박근혜 탄핵, 노무현 어차피 다 내 뇌피셜이니까 어차피 다 내 뇌피셜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살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여기다가 그것도 쓰고 싶어요. 여기까지 봅니다. 저는 좀 급진적이죠? 뭔 쌉소린가 싶죠? 자, 그럼 여기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가 보수였고 김대중, 김영삼 구도에서 정적이죠. 정적을 제거했고 나머지 김대중과 김영삼 세력 구도 전부 진보에서 누가 더 진보냐 어디까지 보수는 단어적 의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뒤에는 미국 라인이고 이재명은 중국 라인이다. 돈의 흐름 관점에서 그렇게 보인다. 저는 전적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뭐라 그럴까 한 25%쯤 동의가 되네요. 25%. 어차피 그 말하는 와중에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빨갱이네 뭐 또 숙골이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냥 다 얘기할게요. 이승만 그냥 양아치. 그리고 그 이승만을 보수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4.19 정신을 계승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냥 건국을 했으니까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놓기만 하는 거지 이승만을 부정하면서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 대통령 라인에 놓으면 안 돼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는 별 의미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있었고 박정희 이 사람이 국부다. 뭐 이승만을 국부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잘 이해 안 되고 나는 박정희가 국부다라고 보고 전두환 그냥 역적이지. 전두환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더 얘기하면 개새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쓰는 김에 더 쓸게요. 조금 줄여야겠네. 여기 붙여야죠 이렇게. 노태우가 있죠. 노태우는 그냥 떨거지. 전두환의 떨거지. 그리고 김영삼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냥 김영삼을 가장 존경해요. 그 다음이 김대중이죠. 아마 이회창이 대통령 된 적이 없죠. 김대중은 그냥 똥꾼. 왜냐면 IMF 터지자마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IMF 불 끄다 그냥 임기가 끝났어. 김대중은 똥치우다 끝났다. 김대중의 역량이 아주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진보, 뭐 전라도 쪽, 제가 지금 와 있는 이쪽. 여기서는 김대중 욕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조용히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김대중이 했던 업적이라는 게 그냥 IMF 똥치우다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임기가 끝났다. 좀 애석하다.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없었다. 노무현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노무현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반대해서 못했다 뭐 이런 거는 그 진보 측에서 논리로 하죠. 국힘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람 관리 실패야. 사람 관리. 왜냐하면 노무현의 가장 신복이자 노무현한테 가장 의지가 됐던 사람이 강금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강금원 맞나? 아무튼 강금원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뒤를 딱 털어가지고 감방에 넣어버려. 그러면서 그냥 노무현 정부는 그냥 힘을 좀 잃고 이렇게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놀리는 게 국민 스포츠가 돼버렸죠. 그냥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렇게 그냥 두 번의 진보 정권이 그냥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 제 생각입니다. 다 제 생각. 이명박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욕을 엄청 처먹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라고 봐요. 초반에 노무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적진에 있던 장수라고 해야 되나? 노무현 정도면 장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 대통령을 왜 죽이냐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 엄청난 욕을 먹은 거지. 광우병 사태도 광우병 송아지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뭐 송아지 좀 수입한다고 그렇게 전 국민이 촛불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노무현 사망 사건이 있어버리니까 분노했던 게 민심이 폭발해갖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좆대고 시작했다. 노무현 죽는 바람에. 그런 게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곰수 해갖고 김어준 요 새끼가 요 완전 괴벨스라고 생각하는데 요 새끼가 엄청 히트를 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좀 표류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근데 저는 4대강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알게 모르게 국익을 위해서 애를 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선거운동원이었으니까 좀 아는 게 좀 있거든. 저는 이명박 때문에 실망해서 보수를 등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명박이 왜 괜찮았다고 얘기하느냐? 이명박 때 전 세계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게 미국이 거의 뭐 한 30%가 날아가고 전 세계 경제가 한 20% 이상 날아갔던 엄청 큰 사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도 박살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펀드 샀던 사람들 다 자빠졌는데 그게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펀드 산 사람 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적어요. 왜냐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그거를. 거의 IMF급 위기인데 그걸 되게 부드럽게 우리나라가 이 외환 위기에서 안전하지가 않은 나라인데 희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충격이 있었대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걸 내 몸으로 느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도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서브프라임 뭔지도 잘 몰라요. 그 금융위기를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자랑도 안 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잘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쭉 넘어가요. 그럼 내가 왜 이명박 정부도 실망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저는 뭐 딴 거 아니고 그냥 이동관 때문에 그래요. 이동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죠. 박근혜는 그냥 불쌍해. 안 됐어. 박근혜 완전 바보 돼 버렸잖아요. 박근혜 바보 아니에요.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위기를 짚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고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애국심. 뭐 뭘 해 먹을 생각이 없죠. 뭐 다 내 건데 뭘 해 먹어 해 먹기는. 그러니까 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할까? 그 좋은 게 뭔지 모를 수는 있지. 멍청해서 말 그대로. 근데 나는 멍청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알고 있다고 봐. 어디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맞다고 봐. 그래서 박근혜는 조선일보랑도 싸웠었어요. 임기 중에. 나는 그게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근혜가 임기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장단, 임원진 다 옷 벗으세요.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폭제가 돼서 아마 사실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탄핵이 시작된 게 JTBC 태블릿 보도지 않습니까? JTBC가 중앙일보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리셋 코리아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코리아에서 자회사예요. 중앙일보 자회사. 리셋 코리아에서 투자한 영화는 그날 바다라는 김어준이 세월호 얘기하는 영화, 전투왕이라는 이상호 기자가 전두환 얘기하는 영화. 왜 좌파 영화에 투자를 할까? 중앙일보 자회사가. 조중동인데. 그리고 문재인이죠. 저는 문재인이 안기부 뿌락치라고 봐요. 그리고 안기부 뿌락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이 중에 있습니다. 누구냐? 이명박이 안기부.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정부 때 지지를 철회하면서 보수를 떠났어요. 해양경찰이요? 해양경찰은 그냥 무능한 거 아닐까? 저는 근데 해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네. 물론 이것들도 다 뇌피셜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해경이 과연 맞아 박근혜가 그 얘기했었지. 해경을 해산하겠다 그랬죠. 해경이 들고 일어났다?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보는 시각은 딱 이거예요. 저는 그 김영삼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면 김영삼은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냐? 뭐 그렇진 않아요. 김영삼은 그냥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좀 그쵸. 딱공 안에 좀 좋은 게 많이 안 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전두환이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김영삼이 했단 말입니다. 무엇이냐? 머리는 빌리면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젊어서부터 운동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갖고 머리는 빌리면 되지. 하지만 몸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몸을 단련한다. 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의 철학이었고 그래서 많이 삽질을 했고 김영삼 어록 이런 거 눌러보면은 거의 뭐 김은국 수준입니다. 그냥 웃겨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 대표적으로 그 강원도 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지하 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지하 자원과 풍부한 자연 환경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한 것부터 해가지고 실수를 많았지. 근데 나는 김영삼이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
그리고 처절한 복수 이런 게 되게 시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착 뿌리는 거를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사그라드는데 큰 역할을 한 금융실명제 이런 거를 실행한 대통령이라서 저는 IMF가 막판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을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감동위원님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감동위원님이 틀렸고 내가 맞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승만 동상 세우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동상 세우자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박정희 동상 세우든가 말든가. 근데 이승만 동상은 그거 왜 자꾸 세우지? 뭐 이런 생각 정도 갖고 있고 전두환 동상 세우자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김정은 동상도 같이 세워라. 뭐 거의 그 급이고 노태우 동상 세우자는 사람은 없겠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우리나라 SK 그룹이 근데 뭐 또 약간 뭐 이혼 소송도 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진짜 그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정치 얘기하면 뭐 너도 나도 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쉽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요 코로나 폐업 건 얘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써놨으니까 또 뭐 누군가가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DC에 박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소 갤러리는 없으니까 얼루가 만들기만 해봐라 너 진짜. 그리고 아무튼 그래요. 제가 지금 제 판단은 이거 너무 오래 띄워놓는 것 같은데 국힘, 보수, 민주, 빨갱이, 종북 이거 구도 무너진 지 오래됐다. 아직도 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 약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각제 노래를 부르는 그것도 뭐 국힘, 민주당 두 군데서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1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각제 외치는 사람이 9에서 9.5 정도 되고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0.5에서 1 정도 되는데 그 싸움인 것 같다. 근데 그 0.5에서 1 되는 조직 안에 이재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팬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재명이 웃긴 게 이재명이 진짜 슈퍼스타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홍준표는 준표 형은 그 대구시장 한다고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바람에 안티도 좀 많이 없어졌지만 팬도 좀 떨어졌어. 그래갖고 나는 준표 형이 오히려 아쉬워요 좀. 준표 형이 좀 이렇게 발언을 좀 세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이재명이 그 얼마 전에 당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팬이 확 늘었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하다. 뭐 자꾸 좀 생각이 막히는데 지금 주목할 사람은 홍준표, 이재명 둘밖에 없지 않나.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이준석 정도. 예,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 세 명을 그냥 맨날 주시하고 있어요.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 이 셋 중에 제발 한 명이 돼갖고 다른 공약 필요 없지 않나 솔직히. 자영업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다 망하게 한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다 죽여놓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5%래. 그게 말이 됩니까? 지지율 85%로 퇴임한 대통령이 있나? 지금까지?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 세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 셋 중에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셋 중에 나와서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야겠다.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코로나 때 대출 국가에서 해준 대출 그거 탕감 전액 탕감 그거 해야 된다. 되도 않은 무슨 뭐 정책 이딴 개소리 그만하고 코로나 국비 대출 전액 탕감 이거 내밀면 나 그 사람 그냥 줄 겁니다. 표. 이 사람 아니래도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 아니래도 다음 대선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왜 그래 자꾸 무슨 탄핵 병 났나 뭐 탄핵 바람이 났나 뭐 자꾸 맨날 탄핵 그러는데 그래 뭐 나는 윤석열도 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 국비 대출 해준 거 전액 탕감하겠다. 지금까지 납부한 이자랑 원금 반환해주겠다.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업자는 있지만 뭐 대출 낸 거 없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직장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저는 여기에서 먹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주장하느냐? 도대체 맛집이 왜 없어지는데? 나 맛집 좀 다니고 싶다 이거죠. 아까 목소리님이 제가 얘기할 때 코로나 폐업 때문에 뭐 문 닫았다 하는데 진짜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 나랑 교류하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잠깐 열이 살짝 좀 받았어요. 보면 볼수록 진짜 아닌 것 같아. 오늘 이 얘기 하다가 열 올라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라이브 한 일에 가장 길게 라이브를 하고 있네.